사양이와 저는 지금 이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턴 정말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나가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어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사양이도 오늘은 팔을 걷어붙입니다. 느릿느릿 며칠에 걸쳐 우리 둘이서 싼 짐이 벌써 방 한 구석에 가득 쌓였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는 정미 씨와 옆방에 사는 동식 씨도 짐 싸기에 합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장롱 서랍이 하나둘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옷가지들과 씨름하고 있는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신도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지 말고 내일 내가 어째갖고 편하게 이제 요만하게 그래 이사 기념으로 이동식 옷걸이를 선물해 주시겠답니다. 돈 벌었대요 사랑이. 돈 내놔라. 우리의 마음은 벌써부터 새 집과 새 가족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쓸고 닦고 집안 청소를 하느라 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으로 저희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를 오기 때문입니다. 이 방의 주인은 새로운 가족이 될 귀연 언니와 사양 언니. 제 방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언니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입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서기 위해 전 언니들보다 먼저 이곳 장애인 체험 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벌써 4일째. 혼자 보내는 밤은 무섭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귀연 언니와 사양 언니가 함께 한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상황들이 두렵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홀로 서기를 위해 이제 저 주연이와 귀연 언니, 사양 언니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려 합니다. 전동 휠체어는 우리의 두 다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지체장애 1급, 사양이는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장애인의 집 담당자 선생님이 전동 휠체어를 우리 앞에 손수 대령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일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 장애인 시설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지도 벌써 3년. 이제는 정말 이곳을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이분들 품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 아쉬운 마음에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곳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홀로서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양이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꾸만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화명동에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될 우리의 새 집은 부산의 한 장애인 센터에서 임대해준 일종의 자립생활 체험 홈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진짜 자립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양이는 잠시 들를 곳이 있다고 해서 저 혼자서 집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우리의 새 가족이 될 주연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언니들이 오는 사이 우리 집엔 엄마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언니들을 만날 생각에 엄마를 만난 반가움도 잊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언니들이 왔나 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이삿짐을 들고 오긴 하는데 도통 언니들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집안 가득 짐이 가득 차고서야 귀연 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한 번 본 적은 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귀연 언니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입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평소엔 철철 넘치는 애교도 오늘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들렀다던 사양 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 혼자 못 찾아내. 갔다 올게 내가. 지연이가 안 난다. 지연이가 니 데려가 안 나는데 니 어디 있을래? 길을 모르는 사양 언니를 위해 이 집에 먼저 살기 시작한 제가 나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집에 있는 게 영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휠체어도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저편에 사양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얼굴을 보니 저는 또 부끄러워집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아닌데 왜 자꾸 어색하고 낯설기만 한지. 그래도 자꾸 웃어주는 사양 언니 덕분에 저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웃음 하나면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데. 새 집에서 맞는 첫날 밤입니다. 저또 바다가 새로운 환경에 익숙치 않은 사양이 때문에 내 손길이 자꾸만 바빠집니다. 새 식구 주연이는 우리들 틈에 쉽사리 끼어들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놓는 것도 다 맏언니인 제 몫이겠죠. 야, 얘가 휴지로 화장실에다 빠져버렸다. 그래, 화장실 얼마나 나왔다. 아이고. 치약도 만들었나. 주연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좋은 날, 예, 뭐야. 좋은 여보. 사양이와 제가 한 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3년 전 교회 장애인 시설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하루도 떨어져 산 적 없는 동생 사양이. 이렇게 우리의 홀로서기의 첫날 밤이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사양이와 나는 일찍부터 집을 나섭니다. 홀로서기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동사무소 가신대요. 예? 이동 이쪽으로 나가시면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입 신고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완전 이동. 연산 이동. 예. 똑같은 주소지예요. 예. 주소는 똑같아요. 세대주는 별도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쌀도 받기로 했습니다. 언제 달러 하시겠어요? 누구래? 두 달에 한 번. 예, 그러니까는 4월 달부터 아니면 5월 달부터. 5월달. 이제 다음 달부터 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활동 보조 도우미도 신청을 해봅니다. 일반 주고 뭐 활동 보조하는 게 있다네. 장애인 활동 도우미라고 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동 보조 도우미를 쓰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지 전입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들렀는데 쌀도 지원받고 도우미도 쓸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홀로서기 첫 출발은 순조로운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외출을 한 동안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었던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끊기고 살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분간 여기에서 생활은 하게 됐지만 저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너무 그래서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좀처럼 혼자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누가 함께 가준다면 좋겠는데. 제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휠체어를 싱싱 몰았더니 엄마가 따라오질 못하시네요. 그러고 보니 엄마 얼굴이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저와 헤어지고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며칠 사이 엄마는 제가 멈춰서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저는 엄마 없이 혼자 해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제 조사가 나올 겁니다. 예예예. 조사를 하고 진짜 사는 대로 나온대요. 예. 하고 난 뒤에 이제 책정이 되면은 그 일정 부분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예. 이거 뭐 내라도 해다. 예. 가져오시는 대로 제가 처리하니까. 엄마는 제 마음을 어찌나 잘하는지 알아서 척척 해결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과연 엄마가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아진 우리는 맡은 아들이에 나섰습니다. 이거 산다고. 이거 살래? 내가 고르는 건 보지도 않고 사양이는 자꾸만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둡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따라가 봤더니 글쎄 최저 가격 행사장입니다. 사양이가 싼 값에 물통 하나를 손에 넣고 나서야 우리의 최저가 쇼핑은 막을 내립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싱크대가 보통 사람들에게 맞춰진 것이라 받침대 없이는 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이 짠순이 사양이는 할인 쿠폰 자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이사 온 주연이는 큰 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작은 방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연이하고 방부터 바꿔야 되는데. 나도 거의 복잡한데 무슨 말해야 되는데. 나도 방이 좁아 과부하가 걸린 건 사실이지만 좀처럼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예.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달아지는 것 같다.
우리보다 더 일찍 왔는데 그래도 미안하지만은 어디잖아요. 바꿔주지. 바꿔주지. 지금 혼자고 우리는 둘이니까 아무래도 금방이 우리 좀 필요한데.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낮의 일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유. 언니들이 직접 동사무소며 마트에 갔다 왔다는 얘기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툭하면 엄마에게 전화부터 하는데 말이죠. 언제까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오지 마세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동사무소에 내러 또 가야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이든 예. 혼자서 해볼 작정입니다. 예.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걱정이신 모양입니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문자가 오네요. 엄마를 안심시켜드리려고 씩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외출 준비로 바쁩니다. 양말도 신고 가방도 챙겨서 나오는 길. 하지만 저는 혼자입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다녔던 이 길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체험홈을 임대해준 센터에 들렸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언니들은 벌써 다 했는데 혼자 와서 해야 된다는 말에 사실 전 차일피일 미뤄왔었습니다. 상방회의가 없으시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장 3회 연장까지 총 1년 입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호적 등본하고 건강진단서 끝까지 듣대요. 여러 명 살잖아. 보건소 가면 돼요. 그것도 다 연습이야, 연습. 혼자 가는 거. 아직도 혼자 하는 일은 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친 김에 복지관에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메이크업 수업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록달록 화려한 색깔들이 저를 자꾸만 유혹하네요. 아니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감사합니다. 어설프지만 제 눈에도 화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29, 꽃다운 나이인 제 얼굴에도 화사한 빛이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발라주는 대신에 내 입 라인 끝은 확실하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 오후 수업이다 보니 자꾸만 졸음이 쏟아집니다. 자꾸 제 얼굴만 보는 친구 덕분에 저는 여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직도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만개한 벚꽃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고개를 내미는 오후. 처음으로 우리 세 사람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왔습니다. 꽃집을 지나가는데 꽃들이 나의 발을 붙잡습니다. 망까지거든요. 망까진 데다가 이 모래를 조금 넣고 우리는 그만 홀린 듯이 강낭콘 씨앗과 화분을 사버렸습니다. 한 5개 정도.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듯 이 씨앗들도 함께 싹을 틔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휠체어에 화분이 든 봉지를 하나씩 걸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강낭콩 씨앗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줍니다. 이것이 싹을 빨리 틔우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기 프라이팬에다 동생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볼 생각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우리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느새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배가 고픈 두 동생의 입맛을 더욱 자극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김치찌개에 온 신경을 쏟아붓느라 전기밥솥에 전기를 꽂는 일도 깜빡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주연이가 배고픔에 쓰러집니다. 어이없는 제 실수에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이나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밥상 앞에 둘러앉게 된 우리 세 사람. 김치찌개를 곁들이니 정말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후 사양이와 저는 또다시 방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한번 얘기해봅시다. 사양이는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보자고 합니다. 마침 주연이가 빨래거리를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우리는 무슨 007 작전이라도 벌이는 듯이 주연이의 동태를 살핍니다. 언니 가봐. 언제 말이야. 꺼내보세요. 뭔데요? 진짜죠. 말. 아니다. 결국 오늘도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물에 불린 강낭콩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낭콩을 화분에 심기 위해서죠. 꽃집 아주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흙 위에 씨앗을 살포시 올리고 살살 흙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이번엔 각자의 화분에 이름을 지을 차례. 네 이름 뭐라고 지을 건데? 사랑이. 주연이는 이름 뭐 해야 되는데? 자유. 자유? 왜 자유로 지는데? 자유부인. 자유부인이라고. 저는 아예 이름표까지 만들어 붙여줄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바람을 담은 이름, 희망, 사랑, 자유가 흙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아직은 혼자 하는 일이 서툴고 힘들지만 오늘도 저는 혼자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때려온 길입니다. 생활수급자 이거 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른 자료는 다 구하셨어요? 다른 거는? 네. 이것만 내면 돼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하던가요? 14일요. 4일? 14일. 14일? 그 판정 나는 게? 그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 그런 얘기는 안 한다며. 신청만 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자꾸만 걱정이 앞섭니다.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멀기만 한지.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동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내로에 그 구청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 오시면은 뭐 대답하고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집에 방문도 안 할 거고 그 뒤에 14일 이내로 책정 여부가 결정이 돼가지고 또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3개월 뒤에 체험 후물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수급자가 돼 영구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저는 또 한숨이 나옵니다. 진짜 홀로서기를 하기로 결심을 한 사양이와 저는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들렀습니다. 기본적인 성함이라든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적는 거거든요. 경력 사항을 적으라는데 나는 사실 쓸 것이 없습니다. 우선 선생님 여기 학력 학력이 없으세요? 혹시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거 없고요? 예. 직업 경력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잘 들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100일대의 소아마비를 앓은 이후 줄곧 방 안에서만 갇혀 지낸 저는 변변히 뭘 배워보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양이는 이것저것 배워뒀나 봅니다. 디자인 쪽으로.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를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으세요? 분야가 워낙에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홀로서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은 필수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해가 또 집니다. 베란다에 앉아 하루가 가는 걸 보고 있으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수급자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런데 제 강낭콩 자유도 영 싹 틔울 생각을 안 씁니다. 엄마가 다 해줄 땐 걱정이라고는 몰랐는데 괜히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저녁 시간, 갑자기 귀연 언니가 방을 바꾸자고 합니다. 방 저거 너 멘트 가면 좀 작을 텐데 좀 바꿀래? 왜? 왜? 아니 니네 혼자 자고 우린 둘이 사니까. 근데요. 너무 미안하다. 아무래도 귀연 언니는 속이 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운 저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꼭 방을 안 바꾸겠다는 건 아닌데 제 마음이 그런 건 아닌데 수급자 문제도 걱정인데 언니들과 방 문제까지 생기니 저는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잔뜩 가라앉은 마음을 다잡고 나도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컴퓨터는 조금 다룰 줄 알지만 이참에 제대로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중급반 수업이라 그런지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려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역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첫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이 다이어트라도 했는지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네가 알아서 주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심은 강낭콩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새싹이 고개를 내밀겠죠. 금방 먹네. 황무지 같은 제 삶에도 그렇게 싱그러운 변화가 언젠가는 생길 거고요. 어제는 괜히 방을 바꾸자고 말을 했나 봅니다. 분위기만 어색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연이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먹고 싶다. 방 바꾸는 건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주연이가 방을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방을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주연이의 동태를 살핍니다. 방을 바꾸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해. 그래요. 좀 미안하게 많이.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도 일찌감치 일어났건만 집안엔 기척이 없습니다. 언니들은 이미 나간 모양입니다. 저도 교회에 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교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29번째 제 생일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언니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재미나게 보내려고 했는데 깨끗함을 주셔서 만난 지 며칠 안 된 언니들이 제 생일을 알 리가 없죠. 구할 것이 많도록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해. 오늘 저와 사양이는 주연이가 일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연이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인데요. 아가씨인데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빨간 색깔. 아, 맑은 색깔. 밝은 색깔. 립글로스에. 네. 주연이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양이가 선물할 화장품을 직접 발라봅니다. 예쁘네요. 고객님이 있으실 거세요? 아니요. 아, 선물할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주연이 생일을 알게 된 건 주연이 어머니가 전화로 미리 일러주신 덕분입니다. 이번엔 생일상에 감춰 케이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좋아할 주연이 얼굴을 떠올리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깜짝 생일 파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연이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알았어요. 사양이가 주연이 위치 파악에 나섭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네 어딘데? 그래. 그냥 네 어디 있는가? 가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디 하는데?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올라오고 있다고. 주연이의 도착 시간이 임박해 옵니다. 세웠다가 갔다. 땡겨. 사양이와 저는 축하 폭죽을 손에 쥐고 작전 계획을 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써라. 이제 촛불을 붙이는 일만 남았는데 자, 한개 니도 금지라. 내 똥없다. 내 혼자서 이따 하고 두 개인데.
사양이는 뜨겁다고 성냥을 손에 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맏언니인 제가 촛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이제 깜짝 생일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주인공 주연이만 도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저 다 탄다. 문 열면 환해지는데. 사양 언니가 전화한 걸 보니 언니들은 벌써 집에 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척이 없는 걸 보니 외출했던 언니들이 아직 오지 않았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생일은 저 혼자 보내야겠네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오라. 기대도 않았던 언니들의 축하에 저는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언니들은 예쁜 케이크까지 준비해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저에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파티가 될 것 같네요. 아까 전화를 했을 때 촛불을 미리 켜둔 모양입니다. 다 타서 없어지기 전에 촛불을 꺼야겠습니다. 빨리 묻어, 빨리 묻어. 하지만 촛불을 부는 일도 제겐 힘이 드네요. 그래도 초가 타들어가는 만큼 언니들이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깊어졌음을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한번 뽑을게요. 선물은 예쁜 립글로스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번 발라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예쁘다. 마음에 드냐고. 네 마음에 드냐고 색깔이가. 예. 고맙습니다. 언니들이 사온 맛있는 케이크를 먹으니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이제부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가족이 생겼다니 기쁜 마음이 자꾸만 눈물로 흘러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 말이죠. 이제 가족이란 이름으로 언니들을 꼭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다를 떠는 바람에 오늘은 늦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주연이가 수선을 떱니다.
그리고는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방문을 두드리며 나의 단잠을 깨웁니다. 금방 깔라고해도 빨래 반대. 네 나도 상났다고. 이러면 돼요. 네 돼요. 주연이의 호들갑에 화분을 들여다보니 흙 위로 연초록 새싹이 살포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찾아왔나 봅니다.